안녕하세요, 얼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코드 봇을 24시간 내내 돌리는 방법, 이거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24시간 내내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 컴퓨터를 24시간 내내 켜놔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시겠죠. 아니면은 집에 서버를 사다 두고 24시간 내내 켜두든지. 근데 그러기엔 비용도 부담스럽고 집에 서버를 둔다는 자체가 애초에 말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서버를 돌려주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WS가 그 업계 1위에요. 클라우드 업체 중에 1위고, AWS도 있고, 아니면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아마존에서 만든 클라우딩 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애저,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도 있고, 그리고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헤로쿠라는 업체도 있고, 헤로쿠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봐가지고 일단 AWS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AWS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디스코드 봇을 AWS 쪽에 올려가지고 24시간 내내 돌아가게 해볼 거고요. AWS 서비스에서 코드스타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아마존 EC2라는 서버에 배포를 할 거예요. 이 아마존 EC2는 서버고요. 코드스타는 여러분들의 코드를 조금 더 쉽게 EC2란 곳에 배포할 수 있도록, 이 배포라는 게 최신 소스를 쉽게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를 AWS 코드스타를 이용해서 EC2에 배포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W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를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AWS 가입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기 무료로 시작하기가 있고요. 무료 계정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집 주소 입력하거나 여러분들의 이메일, 핸드폰 번호, 핸드폰 인증,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카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AW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 요금을 내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오늘 사용할 EC2라는 서버는 기본적으로 T2 마이크로라는 사양, 그 서버마다 사양이 있거든요. 우리 컴퓨터가 램이 몇 기가니, CPU가 몇 코어니, 이런 걸 따지듯이 서버도 사양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소 사양이에요. T2 마이크로라는 사양이 있고요. 이 사양만 사용하더라도 디스코드 봇을 돌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입하고 나면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 1년이 지나면은 돈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AWS를 가입할 때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되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1년 이후에 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중지시키시거나, 아니면 1년 이후에도 서버를 계속 굴리고 싶다 하시면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건 선택적인 거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가입이 되셨으면 이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곳에 접속이 될 거예요. 여기에 접속이 됐으면은 먼저 EC2를 들어갈게요. EC2란 곳에 들어가면은 여기 키페어란 곳이 있어요. 이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되고, 키페어 생성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키페어가 다운로드가 돼요. 일단 생성은 하는데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건 아니라서 일단 다운만 받아 두시고요. 키페어가 생성이 됐다면은 코드스타로 가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EC2라는 서버에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요. 코드스타라는 게 잘 만들어 놨어요. 서버에 배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AWS가 쉽게 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개발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프리티어 1년간은 코드스타를 이용하는 게 무료예요. 잘 따라오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걸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AWS 서비스는 EC2를 선택하시고,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웹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그 전에 개발했던 Node.js,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 Express.js라는 건 Node.js의 웹 프레임워크인데, 일단 Express.js 기능을 사용할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 일단 클릭해 주세요. 넥스트를 클릭하시고요. 상단의 프로젝트 이름은 디스코드 테스트, 여러분들 디스코드 이름, 디스코드 봇, 디스코드 봇이라고 할까요? 그럼 프로젝트 아이디하고 이 프로젝트 리포지토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리포지토리는 원격지에 여러분들의 소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AWS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가 되게 좋은 게 되게 프라이빗해요.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코드 커밋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만 소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키 같은 것도 이 코드 커밋에 놔두면은 GitHub과 다르게, GitHub은 이게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디스코드 봇에 대한 키나 아니면 여러 시크릿 키들이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코드 커밋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만 접속할 수 있게 해놓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하단의 EC2 구성은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는데, 아까 프라이싱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리티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PC랑 서브넷은 기본적으로 AWS를 가입하게 되면은 디폴트 VPC와 디폴트 서브넷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키페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키페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체크는 돼 있어야 넥스트로 진행할 수 있고요. 넥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검토를 하라고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Express.js인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웹 서비스인지, 서비스는 EC2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비저닝 중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프로비저닝이라는 것이 AWS EC2를 포함한 이 코드스타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생성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성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몇 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요. 한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코드스타라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쪽 리포지토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소스가 올라갈 리포지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코드 커밋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 커밋은 이 리포지토리별로 여러분들의 소스가 저장되는 각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방금 생성한 디스코드 봇이라는 리포지토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URL 복제를 입력하시고 HTTPS 복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됐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디스코드 봇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쪽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는 터미널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dev라는 폴더에서 코드 커밋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그 전에는 GitHub이란 폴더를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하는 리파지토리가 코드 커밋이기 때문에 코드 커밋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단 이쪽에서 터미널을 다시 열어줄게요. 아래 오퍼니 인터그레이티드 터미널을 클릭해 주시면은 코드 커밋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서 git 클론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git 클론 명령어가 이렇게 주소를 복사해 넣으면은 실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만약에 git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일단 git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git은 여러분들의 소스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소스를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버전 1버전, 2버전 이런 식으로 소스가 변경될 때마다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git을 들어오시면은 git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for Mac이라고 적혀 있는데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윈도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가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gi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 가능할 거고요. 이 코드 커밋이라는 곳에 올라와 있는 우리가 작업을 할 디스코드 봇을 받아주기 위해서 HTTPS 복제를 누르신 다음에 git 클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엔터를 누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운받아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디스코드 봇이 받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아이디하고 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 같은, 그러니까 git credential이라고 하는데 그 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쪽 상단에 IAM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git에 접속할 수 있는 뭔가 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들어오셨으면은 왼쪽에 사용자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사용자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사용자의 이름은 디스코드 봇, 이거는 뭐 git에 접속할 거니까 git 유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액세스 유형에 상단에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권한을 눌러 주시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주시면 되고요. 다음 태그, 다음 검토, 사용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액세스 키와 비밀 액세스 키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장 사용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닫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 긴 유저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안 자격 증명 이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코드 커밋에 대한 HTTPS git 자격 증명이 있어요. 아까 우리는 그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에서 코드 커밋, 그래서 HTTPS 복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격증명 생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사용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운받아지는데 아마 처음 git을 실행하신 분들은 여기에 접속을 할 때
AWS 자격증명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코드 커밋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저처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폴더에 이 디스코드 봇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받아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여러분들의 디스코드 봇을 AWS에다가 올려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server.js예요. 여기 폴더 안에 있는 소스들은 AWS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스예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하기 위해서 디스코드 봇에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git ignore 라는 파일이고요. node 언더바 modules를 제외시킬게요. 이거는 그 코드 커밋이라는 곳에 node modules라는 것을 올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적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드 스펙에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 프리빌드에 npm 테스트를 하는 부분을 주석을 쳐줄게요. 주석을 치는 방법은 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이 정도를 하면은 이쪽에 디스코드 봇 코드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 야라고 하면 호라고 대답하는 봇을 한번 긁어 와 볼게요. 이 소스를 긁어서 server.js를 싹 바꿔줘요. 토큰이 없죠. 토큰 한번 받아와 볼게요. 디스코드 디벨로퍼에 들어가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토큰을 복사해서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으면 server.js가 우리의 디스코드 봇이 동작하는 코드로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컴퓨터에만 있다 보니까 AWS에 올려야 되는데, 일단 되는지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소스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일단 그 전에 여기에 npm install discord.js를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WS에서 받아온 소스에는 이 discord.js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주시고요. 아이고, 코드 커밋에 설치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실수를 간혹 하게 되는데, 지금 터미널에 들어와 있는 폴더가 코드 커밋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받아주면은 코드 커밋이라는 폴더에 노드 모듈스랑 패키지.락, 패키지.js는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디스코드 봇이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드 커밋에서 cd 디스코드 봇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디스코드 봇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npm install discord.js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보통 우리는 node index.js를 치는데 안 돌아갈 거예요. index.js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봇에 띄울 거는 server.js고요. node server.js 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얼스봇이 켜졌고, 잘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봇이 있는 채널로 들어가서 여기 테스트했던 기록이 많네요. 다른 채널 들어가서 야라고 하면은 호라고 잘 대답을 하죠. 지금 대답을 하는 거는 AWS에서 봇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컴퓨터를 끄면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봇이고, 이 봇을 끄면은 야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거를 AWS에 올려야 되는데, 일단 아까 git을 받았으니까 git add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git 띄고 commit -m 한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해 주시는데, 이거는 git을 좀 배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래서 git commit m에 add discord bot 이런 식으로 입력해 가지고 엔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 이 명령어가 실제로 AWS에 있는 코드 커밋이라는 리파지토리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엔터 쳐 주시면 코드 커밋이란 곳에 배포가 될 거고요. 코드 스타에 가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코드 스타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뭐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푸시를 했죠. 아래 내려가면 git push origin master란 곳에 푸시를 했고요. 이 원격지에 푸시를 했기 때문에 얘가 빌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스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소스가 잘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을 대신 다 하는 거예요. 뭐 npm 인스톨부터 시작해 가지고 npm 인스톨이 다 됐으면은 node server.js까지 이 AWS라는 서비스, 특히 코드스타라는 서비스가 알아서 소스 가져와서 빌드하고 배포까지 다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좀 기다리면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뜨게 되고, 성공을 하면은 그때 이 얼수봇이
다시 켜지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려 볼게요. 성공할 때까지. 네, 이렇게 빌드까지 성공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빌드를 성공하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EC2란 곳에 소스를 올려줘요. 이 코드스타란 친구가 여러분들의 소스를 EC2라는 서버에 24시간 구동되는 서버에 배포를 해주는 거죠. 여기 맨 아래 디플로이까지 끝났으면은 디스코드 봇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봇은 지금 터미널 3개 켜져 있는데 셋 다 디스코드 봇이 안 켜져 있거든요.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꺼볼게요. 껐는데 야라고 하면은 호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이쪽 AWS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잘 배포가 됐으니까 기능도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고, 뭐 야라고 하면 호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나는 클라우드 AWS에 배포된 디스코드 봇이야 라고 대답하게 할게요. 뭐 노드 서버.js 이런 거 입력 안 하고도 이제 배포가 가능해진 거죠. 디스코드 봇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git add git commit 아까 입력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번엔 change bot message 이러면 한 개의 파일이 바뀌었다라고 나오게 되고 git push origin master 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아까 그 코드 커밋이란 곳에 이렇게 배포가 됩니다. 아직은 야라고 입력하면 호라고 뜰 거예요. 근데 배포가 되고 있을 거고요. 다시 코드스타로 돌아오시면은 여기 소스부터 바뀐 소스를 인지해 가지고 알아서 빌드하고 배포를 해주게 되죠. 자, 새로 변경한 디스코드 봇이 빌드를 하고 있고요. 소스는 다 변경을 했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랑 터미널을 꺼줄게요. 자, 이렇게 디플로이 배포까지 완료가 됐고요. 야 하면은 나는 클라우드 가로치고 AWS에 배포된 디스코드 봇이야 라고 뜨게 되죠. 이 봇은 24시간 내내 이제 꺼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될 일이 없고 우리가 소스만 변경해서 아까 git push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 기능이 바뀌게 돼요. 이게 엄청 편한데 소스부터 빌드, 디플로이라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WS가 이런 걸 더 쉽게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개발자들이나 회사에서도 다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소스를 변경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 이런 걸 전문용어로 CI/CD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속적 통합, 지속적 제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AWS가 이런 걸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거고요. 뭐 익혀두시면은 소스 배포하고 뭐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스타를 삭제해 볼 건데 삭제는 되게 간단해요. 이쪽 코드스타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삭제 그리고 딜리트를 입력하시는데 여기 아래 리소스 삭제까지 체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체크가 풀려있다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세요. 삭제를 눌러주시는데 여기 S3란 곳에 잔여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가 좀 남아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AWS 코드스타 관련된 S3 버킷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지워주시는데 이쪽 파이프라고 적혀있는 곳은 이 버킷을 비워주셔야 돼요. 여기에 영구 삭제 해서 버킷을 비워주셔야 되고 비워주신 다음에 삭제를 해가지고 이쪽 버킷 이름을 싹 긁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버킷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코드스타 관련된 게 빈 폴더가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아까 그 파이프가 안 붙은 코드스타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삭제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버킷을 텍스트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버킷 삭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코드스타에서 이 프로젝트가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몇 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만든 코드스타 프로젝트가 사라지게 되고 디스코드에서는 봇이 오프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